최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깡통 전세, 갭 투자 등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지, 또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구제 방안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이 깡통 전세, 이 사기 유형인데 어떤 사기를 말하는 겁니까? 네,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거의 비슷하거나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를 깡통 전세라고 부릅니다. 네, 사실 지금 TV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 집이 깡통 전세가 아닐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뭐 기준이란 게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이 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을 이제 전세 가율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네. 뭐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해진 퍼센테이지는 없지만 통상 한 80% 정도를 넘으면 계약하지 않는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세에 비해서 이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 대금을 보면 그에 비해서 아주 터무니없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보셔야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심을 할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세가가 너무 높고 매매가에 거의 비슷한 정도면은 그 집주인이라고 할까요?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소규모의 자본만 갖고도 여러 채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의심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세라는 것은 정상적인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죠. 나오는 가격인데 경매가 넘어가면 특히 빌라의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확실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네. 확실히 낙찰 대금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증금은 이미 매매가에 맞춰 놨는데 낙찰 대금 그거보다 수천만 원 떨어지니까 당연히 피해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갭 투자도 이 아파트 값이 하락하면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경매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사안별로 다른데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랑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1순위 지위를 보전해 놓은 경우라면은 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그 낙찰 대금에서 경매 비용과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큼은 보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손해는 보시겠죠. 그런데 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1순위가 아니라 그보다 선순위로 있는 근저당 채권이라든지 뭐 선순위 보증금 채권이 존재한다면은 그것부터 공제하고 남는 돈이 없다면 한 푼도 못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네. 또 전세 사기 유형이 고액 체납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세를 얻기 전에 집주인이 뭐 체납을 했다 이런 것 여부를 알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당해세,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당해세의 경우에는 보증금보다 우선 징수되고요. 그 외 조세 채권의 경우에도 법정 기일이 앞선다면은 우선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입자가 계약 당시에 이 임대인이 체납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구두로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보여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서 받아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보여줘라라고 하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안 보여줘도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뭐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보여주니까 뭔가 의심스럽구나, 이 계약은 안 해야겠다라고 그 계약을 안 하는 정도의 방법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계속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만 변호사께서 쓰시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반 국민들에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세 사기도 나날이 지능화되어 가고 있고요.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뭐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이제는 공개가 되어서 사실 누구나 쉽게 찾아보시면 알 수는 있는데 이게 막상 내 일이 돼서 계약 당사자가 되다 보면은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 묻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물건은 좀 한계가 있고 수요는 그만큼 많기 그렇죠.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굴면 당신이랑 계약 안 해, 난 다른 세입자 받겠어라고 하는 네.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부분이 그걸 텐데. 어떻게 하면 피해를 안 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저 깡통 전세나 저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인가?
가장 핵심적으로 좀 이것만은 꼭 살펴봐야 된다, 이것만은 꼭 체크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선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물건을 찾으셔서 이제 보증 보험에 무조건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해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그 요건에 맞는 집을 찾으셔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쪽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 그게 어렵다면은 뭐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당연히 아실 거니까 무조건 필수적이고, 그 외에 뭐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말만 딱 믿고 계약하지 마시고 네. 직접 계약할 때랑 뭐 잔금 치를 때, 그리고 전입신고하기 직전에 이럴 때 등기부 직접 발급 받으셔가지고 이 부분 문제가 없나, 앞선 순위 근저당이 없는가, 세금 압류된 부분이 없는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방금 이제 공인중개사도 믿지 말아라라고 쉽게 믿지 마라 이렇게 네.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보통 저희들이 그 집 계약하고 뭐 전세 계약하고 할 때 추천을 받고 같이 보러 가고 좀 계약 같은 거 약간 믿고 맡기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용도 지불을 하는 거고, 이게 그러면은 그런 좀 약간 악성 그런 사람들끼리 집주인이라든지 그런 공인중개사에게 결탁하는 경우들도 있나요? 그렇죠. 대부분의 중개사분들은 물론 선량하게 네.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아주 어느 직업군이나 마찬가지지만 악질적인 일부 공인 중개사들이 이제 자격증만 있다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사기 행위에 관심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기 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체납뿐만이 아니라 뭐 자기는 월세 계약만 위임을 받았는데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중간에 보증금을 착복한다든지 네. 이런 식의 사기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이제 월세로 만드는 전환되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데, 월세 역시도 그 보증금을 있잖아요. 거기 월세 케이스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월세도 반전세 형태로 이제 월세는 작고 보증금이 큰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경우. 거의 네. 전세랑 비슷한 문제가 생기곤 하죠. 네. 사실 그러면 이미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구제 방안이 있습니까? 네. 민사적인 측면과 형사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민사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경매가 시작됐다. 그러면 내가 배당 신청을 했을 때 과연 여기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실제로 낙찰 대금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정도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시고요. 내 보증금이 당하겠다라는 거를 알고 나시면 이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받아두셔서 이 낙찰 대금에서 찾지 못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임대인의 개인 재산에서 압류 추심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 통상 임대인이 자력이 없으면 이것도 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세입자분들이 직접 그 집을 낙찰 받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죠. 네. 그렇게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뭐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통상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좀 솜방망이 처벌을 많이 해서 좀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이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피해자도 굉장히 많고 금액도 커지면서 좀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해자가 100명 이상이고 금액이 40억 이상인 어떤 케이스에서는 그 임대사업자가 13년 6월형에 처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형사로 갔을 때 그 범죄 수익금이라고 하죠. 빼돌린 돈을 얼마나 환수해서 할 수 있느냐, 법원이.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많이들 환수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많이 빼돌려가지고 못 찾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떤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재판 결과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찾기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마음 먹고 이미 행위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그 돈을 많이 빼돌려서 찾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네. 정부가 전세 사기에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뭐 입법적으로, 뭐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앞에 체납세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세 완납증명서나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조금 의무화해서 의무화, 예.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만든다든지, 뭐 그리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 보증금까지 같이 물리거든요. 그래서 그 등기부에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 얼마 있다라는 걸 좀 공시해줘서 후순위 세입자 그걸 알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임대인이 바뀌면서 이 문제가 좀 많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세입자한테 통지를 해줘서 집주인 바뀌었습니다 알려줘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해준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형사 처벌을 좀 강화해서 일벌백계 하고 그 보증보험 적용 대상을 좀 확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정부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사실 이런 전세 사기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 서민분들 그리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우리 젊은 층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일벌백계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